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클라크 게이블의 삶과 사랑,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과의 스캔들, 또한 출세를 위해 여성을 이용했던 그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남자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게이블은 섬세한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여성 배우들과도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리우드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의 매력적인 이미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게이블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여성 편력으로 끊임없는 유혹과 바람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서 영향력 있는 나이든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연하남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그는 이미 그런 존재였던 셈이죠. 스타로 자리 잡은 후에도 게이블은 여성 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황금기에는 동료 배우들과의 로맨스가 흔했는데요. 게이블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5번 결혼했지만 그의 진정한 사랑은 세 번째 아내 캐롤 롬바드였다고 전해집니다. 로레타 영과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두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캐롤 롬바드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라나 터너와의 불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롬바드가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롬바드와 함께했던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은 1901년 2월 1일 오하이오 주 카디즈에서 윌리엄 클라크 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항상 빌리 게이블로 불렸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배우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17살 때 연극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를 보러 극장을 방문한 이후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젊은이였던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작은 유산을 받자마자 캔자스 시티로 가서 주얼 플레이어스라는 순회 극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자비를 하거나 전화선 설치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게이블은 여러 순회 극단과 함께 공연을 다니며 연기 세계를 배워갔습니다. 오리건 주의 뷰트, 포틀랜드, 아스토리아에서 활동하다가 검은 머리의 젊은 배우 프란츠 도플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1922년 가을 아스토리아에 살면서 약혼했지만 프란츠의 부모는 무일푼인 게이블과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프란츠 역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게이블에게 포틀랜드에서 브로드웨이 배우이자 연기 코치인 조세핀 딜런과 연락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프란츠의 조언은 게이블에게 인생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조세핀 딜런은 게이블보다 15살 연상이었으며 경험이 많은 연극 연출가였습니다. 그녀는 게이블의 연기 코치가 되어 내면에 숨겨진 연기 재능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의 후원자와 연기 선생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름을 윌리엄 대신 클라크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조세핀 딜런은 클라크 게이블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부담하며 게이블의 치아와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발음과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딜런의 도움으로 목소리와 행동을 조정한 게이블은 1924년 할리우드로 이주해 무성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둘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게이블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 1930년 이혼한 딜런은 그들의 결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혼을 파혼당한 프란츠 도플러는 게이블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무성 영화에서 엑스트라로 출연한 게이블은 할리우드에서의 진전이 만족스럽지 않아 홀로 뉴욕으로 돌아가 브로드웨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상류층 여성들을 상대로 유흥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성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이 많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동반했습니다. 로라 호프크루스는 게이블보다 21살 연상이었지만 성공한 무대와 영화 배우였습니다. 폴린 프레더릭은 18살 연상이었고 게이블과 2년 동안 연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프레더릭은 그녀의 작품 마담 X에서 게이블을 캐스팅했고
럭키 샘 맥카버에서는 나이트클럽 주인으로 출연시켰습니다. 그녀는 게이블에게 새 양복을 사주고 그가 필요로 했던 광범위한 치과 치료비도 대주었습니다. 1930년대 말 게이블과 프레더릭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죠. 프레더릭은 게이블은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그의 경력과 야망이 최우선이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게이블은 브로드웨이에서는 유명세를 탔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나이 많은 부유한 여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930년 프레더릭과 이혼하고 텍사스의 사교계 명사 리아 랭엄과 결혼했습니다. 게이블은 프레더릭에게 리아 랭엄과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그녀가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리아 랭엄은 부유한 텍사스 가문 출신으로 게이블보다 17살 연상이었습니다. 3번의 결혼을 했던 그녀는 지금까지 만났던 돈 많은 여성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리아는 게이블의 거친 면을 다듬고 사회적 교육을 완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게이블은 리아에게 열정적인 연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이블의 할리우드 경력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게이블의 스케줄도 바빠졌죠. 그러나 게이블의 여러 연문으로 두 사람은 1935년에 별거하고 1939년에 이혼했습니다. 게이블은 1933년 영화 Man in White 촬영장에서 영국 여배우 엘리자베스 앨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어 촬영 중 휴식 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고 게이블은 매일 아침 케이크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앨런을 챙겼지요. 심지어 MGM은 그녀와의 계약을 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게이블에게 설득하라고 했답니다. 이들의 우정은 결국 로맨스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앨런의 남편은 영국에 있었고 게이블의 부인 리아 랭엄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할리우드 대부분은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요. 약 2년간 불륜을 이어갔지만 게이블은 캐롤 롬바드와의 새로운 관계가 생기면서 앨런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앨런은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게이블이 영국에 왔을 때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네요. 게이블은 MGM의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거의 모두 짝을 이루었습니다. 1931년 한 해만 해도 노마 시어러와 자유의 혼, 그레타 가르보와 수잔 레녹스, 그리고 조안 크로포드와 드 퍼세스에서 함께 했습니다. 조안 크로포드와의 관계는 스크린 안팎으로 열정적이었고 그들은 할리우드에서 오랜 불륜으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게이블은 이미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결혼한 상태에서도 조안 크로포드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MGM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아채고 두 사람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둘은 잠시 조심했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이들의 관계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함께 출연한 9편의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이어졌습니다. 1931년에는 크로포드가 임신을 했고 당시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게이블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낙태를 하고 영화 촬영을 하다가 배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잃었다고 말했죠. 일시적으로 그들은 떨어져 지냈고 게이블은 1935년 야성의 부름 촬영장에서 만난 로레타 영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후 1936년 케인 앤 메이블에서 함께한 마리온 데이비스에게로 관심을 옮겼죠. 로레타 영은 할리우드의 가장 큰 여성 스타 중 한 명이었고 2번의 오스카 수상 경력을 가진 엄격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1935년 그녀가 게이블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할리우드의 엄격하고 위선적인 도덕적 규범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휴가를 떠나 비밀리에 딸을 출산했고 게이블은 단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익명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돌아온 로레타는 작은 소녀를 입양했다고 발표하고 그 아이는 로레타의 두 번째 남편의 성을 따라 주디 루이스로 자랐습니다. 게이블은 주디가 청소년일 때 한 번 집을 방문했지만 주디는 게이블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주디가 게이블의 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주디는 남자친구로부터 처음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로레타 영에게 이 사실을 물었을 때 로레타는 충격을 받아 구토를 했으며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게이블의 경력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1934년 클로데트 콜베르트와 함께한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고 게이블은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1935년 10월 게이블과 리아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정점에 있었고 엄청난 부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레타와의 문제는 해결된 듯 보였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캐롤 롬바드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그의 친구이자 연인 그리고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게이블의 세 번째 아내인 캐롤 롬바드는 그의 진정한 사랑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롬바드를 게이블의 삶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캐롤 롬바드와 게이블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두 사람은 1925년 베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촬영장에서 엑스트라로 처음 만났고 1932년 No Man of Her Own에서 함께 주연을 맡았지만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한 것은 11년이나 지났던 1936년입니다. 그들은 3년간 동거한 이후 1939년 3월 리아와의 이혼이 확정된 지 3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게이블은 롬바드를 작은 스크루볼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활달하고 게이블보다 어리며 입담이 거칠고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여성이었죠. 그러나 게이블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계속했을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지만 롬바드는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 초기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개봉되었고 게이블의 할리우드에서의 위치는 이미 하늘을 찔렀지만 이제는 우주로 날아갈 정도였죠. 그는 엄청난 명성과 부를 누렸고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사냥과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을 즐겼고 그녀는 게이블의 바람기 있는 생활을 참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게이블은 라나 터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여성들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42년 1월 캐롤 롬바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라스베이거스 근처 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롬바드와 그녀의 어머니, MGM 직원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게이블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롬바드와 함께 살았던 집에서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한 달 후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 Somewhere I'll Find You를 완성했지만 그는 술에 빠져들었고 친구들 눈에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은 게이블이 롬바드의 죽음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징집 연령을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을 바라는 듯이 육군 항공대에 자원 입대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유럽에서 활약했습니다. 1945년 소령으로 제대하고 영웅으로 돌아온 게이블은 다시 영화계로 복귀했습니다. 제대 이후 게이블은 목장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으나 그의 시선은 또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입대 전에 관계를 맺었던 버지니아 그레이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여러 스타들과 데이트를 했습니다. 조안 크로포드가 1946년 세 번째 이혼을 하자 그녀와 게이블은 다시 관계를 이어갔고 잠시 동안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게이블은 매년 한 편 정도의 영화를 제작했지만 그의 영화 경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입대 전에 놀라운 성공을 다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47년부터 9년 동안 할리우드 수익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게이블은 함께 작업했던 많은 여배우들과 계속해서 연문을 뿌렸습니다. 진 할로우와 에바 가드너와도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죠. 영화 모간보를 촬영할 때는 그레이스 켈리와 연인 관계였지만 켈리와의 결혼에 게이블의 의지가 부족해 결국 헤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1947년 더 허크스터에서 그의 연기는 찬사를 받았고 폴렉 고다드와 짧지만 매우 공개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194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 낸시 데이비스와 데이트를 했고 결혼을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게이블의 네 번째 결혼 이야기는 그의 삶에서 가장 짧은 결혼이라고 꼽힙니다. 바로 레이디 실비아 애슐리인데요. 그녀는 영국의 배우이자 모델로 이전에 3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1949년 여름에 처음 만났습니다. 게이블은 파티에 참석했지만
그날 밤 대부분의 시간을 실비아와 대화하고 춤추며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산타바바라에 있는 친구의 집 거실에서 비밀리에 결혼했습니다. 게이블은 실비아가 침대에서 맹렬한 여우라고 고백했지만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실비아는 끊임없이 옷을 쇼핑하고 개인 메이드를 두며 화려한 파티를 열고 할리우드 사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게이블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고 실비아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의 1년의 별거 끝에 그들의 이혼은 1952년 확정되었습니다. 게이블은 캐롤 롬바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윌리엄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데이트를 했지만 게이블이 갑자기 관계를 끊었지요. 그러나 실비아 애슐리와 헤어지고 나서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1955년 5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남편 사이에 두 자녀가 있었지만 게이블은 양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이블은 캐롤 롬바드가 죽은 이후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게이블과 함께 사냥 여행을 즐겁게 동행할 수 있었고 실비아와는 달랐습니다. 게이블은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양아버지 역할을 즐겼고 1960년 그녀가 임신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기뻐했습니다. 윌리엄스가 임신하자 게이블은 자신의 첫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게이블의 방황하던 시선은 마침내 멈춘 듯 보였고 그는 평화로운 가정 생활로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의 마지막 순간은 영화 미스피츠를 마릴린 먼로와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함께 촬영하던 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 촬영을 마친 나흘 만에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평생 동안 그는 심한 흡연자였고 위스키를 즐겼는데요. 결국 그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0년 11월 16일 또다시 심한 심장마비를 겪었고 그로 인해 몇 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9세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200명이 넘는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그의 유언대로 캐롤 롬바드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1961년 3월 20일 윌리엄스는 게이블의 아들 존 클라크 게이블을 병원에서 출산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의 죽음은 할리우드 황금기의 종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할리우드를 지배했던 놀라운 인물이었고 왕이라는 칭호는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